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카일리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는 여름의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동네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더워서 보통은 여름에 외출을 잘하지 않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재작년 2월에 대한파가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이례적인 혹한이 몰아닥쳤었죠.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텍사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름에 엄청 더운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겨울 폭풍이 몰아닥치면서 텍사스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가 기록적인 한파를 겪었었죠. 최저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졌고 10cm 이상의 폭설까지 내렸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인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 연료, 제약, 시장, 가격 기능의 마비 등이 초래되어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약 400만 명이 추위 속에서 전기 없는 불편을 겪었어야 했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히터가 켜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와 제 부모님은 성인이고 하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금 더 껴있고 모닥불로 몸을 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오빠네였습니다. 저희 오빠는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제 조카 메이든이 신생아였기 때문에. 이 한파는 메이든이 겪기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를 24시간 내내 모닥불 앞에만 놓아두기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빠네 부부는 자신들의 문제를 트위터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네 부부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오빠의 고등학교 친구인 토니 정이라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토니는 재미교포인데요. 저도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며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레 말하고 다녔던 친구였어요. 그의 친구가 전기가 없어서 춥다면 자신의 집에 와서 지내도 좋다고 그러더군요. 처음에 오빠는 굉장히 의아했다고 해요. 같은 텍사스주에 사는데 거기만 전기가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가릴 게 없었고 급했던 오빠는 토니정 씨의 집에 신세를 지기로 했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굉장히 후끈후끈했던 겁니다. 모닥불이 켜져 있긴 했었습니다만 보통 그 근처만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토니의 집은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전기가 끊기기 전날까지 보일러를 켜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보통 히터로 공기를 데우는 형식으로 따뜻하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바닥을 따뜻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보일러를 꺼두어도 그 온기가 오래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식 보일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참 신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식 온돌 문화가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것이었더라고요. 토니정은 집을 구매하지 않고 올리버 샘처럼 직접 집을 지었었어요. 그때 잘 알던 한인분께서 보일러 시공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어요. 덕분에 제 조카 메이드는 혹한의 추위를 따스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선뜻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개인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라면 못할 것 같거든요. 저희 오빠는 그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보일러는 바닥을 데우는 형식이라 오래 그 온기가 유지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친구네 부부를 며칠 재워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오빠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들도 정말 고마워하셨었어요. 그리고 텍사스 주의 전기가 아예 뚝 끊긴 것이 아니라 끊겼다가 다시 전기가 공급이 됐다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보일러가 효과를 발했지요. 정말 지금도 토니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한파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K-팝으로만 알고 있던 나라였는데 정말 파면 팔수록 재밌고 따스한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오빠네 부부야 따뜻한 토이정 씨의 집에서 지냈다고 치더라도 저희 부모님과 저는 그 추위의 사경을 헤맸어야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10cm 이상 왔다고요. 그래서 눈을 치워야 하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사실 저와 제 오빠는 늦둥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서 꽤나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렇다고 저 혼자 그 눈을 치울 수도 없고 해서 부모님과 함께 조금씩 마당에 눈을 치우고 있었더랬죠. 하지만 저희 집이 굉장히 커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치워야지요. 그렇게 한참을 치우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 대가족이 함께 힘을 내며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속으로 와 저렇게 대가족이면 금방 치우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치우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한 집을 다 치우면 옆집으로 이동해서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은 무슨 관계인 건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한 청년이 다가왔고 자신을 한국인이라 소개하며 눈 치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왜 도와주는지 몰랐어요. 저희 집은 제 부모님의 개인 집인데 도와주다니요. 하지만 다른 한인분들도 오더니 여럿이서 치우면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하며 성큼 삽을 들고 와서 눈을 퍼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너무 고마워하시며 몸둘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어쩜 그리 분업이 잘 되어 있는지 저는 그 눈 치우는 전문 업체인 줄 알았습니다. 구역을 나눠서 빨리빨리라고 하더니 순식간에 눈을 다 치워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분들을 초대해서 따뜻한 스프를 대접해드렸어요. 그분들이 도움을 주신 건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요. 타지에서 살면서 힘든 점이 많이 있는데 한국인들끼리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서로 미국 생활 팁을 얻거나 서로가 필요할 때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문화가요. 미국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잘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받는 것을 꺼려 하거든요. 특히 낯선 사람에게요. 하지만 저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댈 수 있으면 좋은 것이잖아요. 또 그것을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되니깐요. 눈도 다 치우고 나서 한인분들께서 따스하게 보내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온수매트라는 것을 빌려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깔고 자면 따스하게 지낼 수 있다면서 자신들은 여분의 장판이 많이 있으니 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염치 없지만 매트 하나를 빌렸고 저희 부모님께서 한번 써보시더니 신세계를 본 것 같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이제까지 공기만 데우면 따뜻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등이 따셔야 따뜻한 것이더라고요. 덕분에 온수매트로 텍사스의 한파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후에 온수매트를 돌려주며 구매처를 물어보니 생각보다 미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온수매트를 오빠네 가족 것과 제 것, 부모님 것 이렇게 여러 개 구매해서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잘 쓸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K-팝만 알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니 제가 인터넷으로만 보던 것과 또 다르더군요. 정말 새로운 동양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한국의 덕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카일리님, 추운 혹한을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